지난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순위로 알아보는 순발력 시간입니다. 2016년 1월의 둘째 주, 연예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연예계 가장 핫한 소식들만 모아서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엑소가 제25회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대상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엑소는 지난 14일 열린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에서 한류 특별상, 본상, 그리고 대상을 수상하며 3관왕의 영예를 나눴는데요. 특히 2014년 으르렁을 시작으로 매해 대상을 수상하며 서울가요대상 25년 역사상 최초로 3년 연속 대상 수상이라는 특별한 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엑소뿐만 아니라 2015년 K-팝을 화려하게 장식한 많은 아이돌 스타들이 함께해 뜨거운 함성을 받았는데요. 레드카펫 위 아이돌 스타들의 드레스 코드는 단연 블랙 앤 화이트였습니다.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상의 주인공이죠. 세븐틴은 같은 디자인의 원버튼 블랙 수트와 보타이로, 여자친구는 블랙 앤 화이트 미니 원피스로 시상식 패션을 뽐냈고요. YG의 괴물 신인 아이콘은 블랙 앤 화이트에 그레이를 더한 시크한 시상식 룩을 선보였는데요. 소녀들의 시상식 패션 또한 블랙과 화이트가 어우러졌습니다. 4명의 멤버만이 레드카펫에 오른 EXID는 화이트로 포인트를 준 블랙 패션을 선택했고요. 지난해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덤덤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레드벨벳도 블랙 앤 화이트 미니 원피스 차림으로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걸크러쉬의 정석, 시스타는 글루시안 가죽으로 포인트를 줘 넘치는 카리스마를 자랑했는데요. 반면 청순돌의 정석 에이핑크는 블랙 앤 화이트로도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구나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 그룹들의 레드카펫 룩은 소녀들보다 조금 더 컬러풀했는데요. 빅스는 정석적인 수트 대신 각자의 개성을 살린 패션을 선택했고요. 떠오르는 대세돌, 방탄소년단은 네이비 수트와 컬러풀한 헤어스타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올 화이트 수트에 블랙 보타이 차림으로 레드카펫에 오른 B2B. 포토타임에 응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서울가요대상 특별 이벤트, 인간 피라미드를 쌓아 플래시 세례를 독차지했습니다. 블랙 미니 원피스에 도트무늬 재킷을 어깨에 걸친 보아와 깊은 슬릿이 들어간 레드 롱드레스로 섹시미를 뽐낸 에일리, 푸른색 시폰 드레스로 여심이를 자랑한 홍진영도 만날 수 있었고요. 블랙 홀터넥 롱드레스 차림의 이태임, 갑자기 떨어진 귀걸이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강혜원 등 시상자로 함께한 여배우들의 레드카펫 패션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날 레드카펫의 마지막 주인공은 시상식의 MC를 맡은 이한이, 전현무, EXID의 한이였습니다. 특히 글래머러스한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누드톤의 아찔 시스루 드레스로 멋을낸 이한이와 레드 컬러의 쉬폰 드레스로 사랑스러움을 한껏 자랑한 한이의 미모 대결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2015년 K-팝을 이끈 스타들과 함께한 제25회 서울가요대상 시상식.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2016년에도 활발한 활동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한류 스타들의 활약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드라마 프로듀서로 KBS 연기대상 최연소 남자 대상을 수상한 김수현. 이미 드라마로 중국 대륙을 평정한 그는 2016년 새해 모바일 게임을 통해 다시 한번 한류 스타의 위엄을 떨칠 예정인데요. 김수현을 주인공으로 한 해당 게임에는 플레이어와 김수현의 로맨스 등 김수현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담겨 있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에서 제공되는 김수현의 음성은 팬들의 구미를 당기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류 스타 이민호는 화보집을 통해 중국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화보집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상 속 이민호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티저 영상이 공개되면서 팬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류 빅3의 마지막 주자 이종석은 중국을 넘어 런던까지 사로잡았는데요. 최근 한 명품 브랜드의 초청을 받아 영국 패션쇼를 찾은 이종석은 모델 출신다운 패션 센스로 현지 팬들을 사로잡았다는 후문입니다. 또 이종석은 배용준, 이민호, 김수현, 동방신기에 이어 밀랍 인형으로 팬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이를 위해 22일 홍콩 마담 투소 박물관을 방문, 이종석 밀랍 인형 제막식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예술 작품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쉬지 않고 달리는 한류 스타들. 이들의 활약은 2016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쭉. 갖고 싶은 남자 유아인의 생애 첫 로맨스가 공개됐습니다. 베테랑, 차도, 육룡이 나르샤까지 그간 주로 선굵은 연기를 선보인 유아인. 이번엔 말랑달콤 로맨스 연기에 나섰는데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이 정도 들고 있으면 상관없죠? 됐어. 로맨스에 빠진 유아인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마주치는 눈빛 한 번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이 남자. 어느 날 촬영인데 제가 뭐 실수로 선배님 차에 잘못한 이런 씬이 있죠. 그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그날 이렇게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도 기억이 나고 언뜻 기억이 나고요. 씬 중에 조금 이렇게 좀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씬이 좀 있었어요. 아인 씨. 근데 확 들어가서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되게 애기 같으면서도 남자다운 무언가의 그 느낌이 그때 제가 좀 흠뻑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표현이 조금 제가 거칠었나요? 유아인의 로맨스는 특히 누나들에게 효과 만점입니다. 유아인 씨가 먼저 캐스팅이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 작품을 선택했던 이유가 제일 컸었던 것 같긴 해요, 사실. 케미가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궁금했다. 아쉬워하죠. 왜 모르시겠어요? 알고 계시겠죠? 제가요? 유아인 씨는 계속 알고 싶은 배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이렇게 항상 당황시켜서 지금 또 귀 빨개졌죠. 항상 알고 싶게 만드는. 이렇게 오래된 배우를 이렇게 당황시키는 배우가 사실 많지 않은데. 매력이 넘칩니다, 정말. 네, 예.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꽃누나 이미연을 들었다 놨다 하는 유아인은 앞서 또 다른 꽃누나 김희애와 함께 치명적인 멜로를 보여준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나들의 로망 유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누나는 누구일까요? 너무 어려운. 사실 근데 미래라는 작품에서 김희애 선배님이랑은 조금 예쁘게 알콩달콩 사랑할 순간들이 없었다면 상황이. 선배님께는 제가 너무 철부지 어린애처럼 들이대면서 많이 좀 까불고 치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또 좋았다고요. 네. 지금이 항상 중요하죠. 항상. 여심을 사로잡을 줄 아는 남자 유아인의 이미연 사로잡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뽀뽀에 포옹까지 과감한 스킨십은 기본이고요. 잠깐 왜 여기서 영화를 찍고 그러세요, 두 분? 연하남에 넘치는 패기로 고백도 서슴지 않는 유아인. 이미연, 유아인 줄여서 이유 커플. 이미연, 마음에 드세요? 이유 커플. 정말 이유가 있네요. 이유 커플은 케미가 대단한데 어땠어요, 서로의 호흡은, 유아인 씨? 실제 극중 모습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들이대고 조금 뒷걸음질 치시고 방금 한 번씩 좀 아까 보니까 꿀밤도 좀 때리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이전부터 이상형으로 뽑을 만큼 동경해보던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선배였어요. 리스펙트하고요. 네. 그런 선배님이어서 제가 많이 들이대면서 그렇게 야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잘 받아주셨던가요? 그럼요. 예. 이미연 씨는 어떠셨어요? 되게 새로웠어요. 그렇게 이미연의 마음은 유아인에게 향했는데요. 대세인 대세잖아요. 제목을 유아인으로 하는 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할 정도로 요즘 우리 아이가 핫하니까. 하지만 알다가도 모르는 게 여심이라고 하죠. 우리 영화 속 유아인 씨처럼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훈남이
감당할 수 없죠. SNS로 네. 대시를 해요. 싫어요. 좀 정말요? 싫어요. 나 같으면 당장 받아줄 텐데. 싫어요. 편한 사람이 점점 좋아지는 나이기 때문에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준비한 유아인의 마지막 한방. 너 좋아해? 나 좀 좋아해줘. 좋아해줘. 유아인 이미연의 알콩달콩 케미 열전. 영화 좋아해줘는 2월 18일 개봉 예정입니다. 영화 히말라야로 흥행질주 중인 정우가 연인 김유미와 깜짝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13일 오후 정우는 자신의 SNS에 친필 편지를 공개하며 김유미와의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요. 정우는 직접 쓴 편지로 1월 16일 서울 모처에서 동료이자 사랑하는 사람 김유미와 결혼한다며 김유미와 함께 또 하나의 꿈이자 소망인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고 결혼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인 일로 작품의 누가 될까 조용히 준비했다며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의 뜻을 따라 간소하게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은 예물과 예단, 심지어 청첩장까지 없는 역대급 스몰 웨딩을 치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우, 김유미 커플의 선택처럼 최근 연예계의 웨딩 트렌드는 스몰 웨딩인데요. 오는 3월 결혼을 발표한 김정은 역시 가족과 가까운 친지만 초대해 조촐하게 스몰 웨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4개월여의 연애 끝 초고속 결혼식을 올린 김세롬, 이찬호 커플 역시 양가 가족과 친지들이 초대된 작은 점심 식사 자리로 결혼식을 대체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태현, 박시은의 결혼식 또한 허례허식을 없앤 소박한 예식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결혼식에 이어 신혼여행마저 특별하고도 소박했던 두 사람은 제주도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뜻깊은 신혼여행을 즐겼습니다. 아이들 만나서 정말 그냥 재밌게 함께 놀고 싶고 저희가 뭔가 하나 되면서 누군가가 좀 같이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좋은 일이라기보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제가 더 즐겁고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고 올 것 같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이름 없는 밀밭, 작은 오솔길에서 극비리의 결혼식을 올린 원빈과 이나영.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숲속 결혼식을 올린 이들은 직접 예식이 열릴 들판을 찾고 테이블에 놓일 꽃 한 송이까지 손수 결정해 스몰 웨딩의 정석을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결혼식이 열렸어요, 여기서? 이것은 화장하고 자고 맨방 놓아가지고 있고요. 저자가 저 동네가 했어요. 밀밭이었어요, 밀밭. 거기서 꽃했어요. 그거 지금 가면 꽃이 많아요. 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만을 받아오던 톱스타 커플이 5월의 따뜻한 햇살과 자연만을 협찬받은 채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화제가 됐었죠. 화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효리와 이상순이 제주도에서 조용히 친지들만 모여서 결혼식을 한 것이 워낙 크게 화제를 모았었죠. 그러면서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고 지난 2013년 9월 제주도 별장에서 극비리의 결혼식을 올린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스몰 웨딩의 대표적인 예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결혼식 하나요? 모르겠어요. 지금 장기 때문에 부채도 들어온 거 모르겠거든요. 들꽃으로 만든 화관을 쓴 이효리와 하늘색 예복을 입은 이상순은 가족들과 소박한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가수 조정치, 정인 커플, 김무열, 윤승아 커플, 봉태규, 하시시박 커플, 김나영 등 많은 스타들이 연예계 스몰 웨딩 트렌드를 이어갔는데요. 어떤 자기만의 결혼식을 갖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스몰 웨딩을, 조용한 웨딩을 하고 있고요. 작지만 뜻깊은 결혼식을 올린 스타 부부들, 행복한 결혼 생활 이어가길 바랄게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프로듀서로 대륙을 점령한 한류 스타 김수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달콤 살벌 로맨스 치즈 인 더 트랩으로 여심 저격에 나선 박해진과 네, 안녕하세요. 속을 알 수 없는 완벽 스펙남이라고 하는 유정 역할을 맡은 박해진입니다. 거침없는 스킬로 먹방의 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식신로드의 터줏대감 정준하. 진짜 맛있어. 이거 살치사진 안 감독님 주는 온다, 거잖아. 감독님 왔다. 정말 이거 감독님 진짜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드리는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 넘버원 걸그룹 소녀시대 티파니와 효연까지 명실상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예계 스타들.
이들에게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바로 이들 모두가 오른손이 아닌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왼손잡이 스타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국내 연예인 중 다수가 왼손잡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뇌가 감정적인 부분을 갖다 관할하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감정적 몰입을 갖다 요하는 연예계에서는 왼손잡이 스타들의 어떤 두드러짐이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특히 왼손을 자주 사용하면 예술적 발달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는 추세인데요. 지난 2015년 각종 수상을 거머쥐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김수현은 연예계의 소문난 왼손잡이. 특히 그가 왼손으로 직접 쓴 글씨체도 화제가 됐는데요. 필체 분석을 통해 알아본 김수현의 성격은 글씨가 위로 약간 길게 쓰시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스타일인 경우는 상대방도 배려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전문가도 인정한 김수현의 배려심. 이것이야말로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었나 보네요.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만나볼 왼손잡이 스타는 배우이자 복싱 선수로 활약했던 4차원 미녀 이시영입니다. 경기 준비는 정말 열심히 해왔고요. 저도 열심히 경기했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후회는 없고요. 특히 이시영 같은 왼손잡이는 신체적으로 오른손보다 근력이 더 강해 복싱은 물론 스포츠에 뛰어난 기질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능적인 감각, 그리고 민첩한 운동신경 이런 것들을 주로 우뇌에서 담당을 하는데 특히 이제 야구 선수나 그리고 복싱 선수 그리고 테니스 선수 이제 1대1로 이렇게 맞서는 종목의 스포츠 있죠. 이런 종목의 선수들이 왼손잡이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이 밖에도 왼손잡이 스타들 다수가 활동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황정민입니다. 영화 국제시장 베테랑의 쌍천만 배우 황정민은 장동건, 지진이, 현빈 등 국내 톱스타들이 대거 소속돼 있는 연예인 야구단 플레이보이즈의 멤버고요. 왼손잡이 스타 박신혜는 매일같이 운동을 즐겨한다고 합니다. 운동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좀 활동적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건강함도 되찾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몸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섹시한 골드미스 김혜수의 특별한 취미이자 특기는 바로 그림 그리기.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다는 김혜수의 한 작품은 500만 원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그 점이 너무 좋았고 고맙고 그리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재능은 물론 다방면에 뛰어난 소질을 보이는 왼손잡이 스타들. K스타에서도 연예계 왼손잡이 스타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영화 오빠 생각, 임시완, 이희준의 액션씬 비화가 공개됐습니다.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오빠 생각에서 첫 군인 역을 맡게 된 임시완. 이를 위해 임시완이 특별히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탄탄한 몸. 몸을 만들었었어요. 미생 찍을 때까지만 해도 몸이 술을 좀 자주 먹어서 술배가 좀 나왔거든요. 근육은 없고 그래서 그 술배를 빼느라 술을 좀 끊었어요. 아유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저한테는 고문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원래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미국식적으로 희준 씨랑 새벽 4시까지 먹고 아예 안 먹지는 않았어요. 이게 비공식적으로 아주 조금씩 먹었는데 한 날 전화가 왔었어요. 시환이가 형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한 잔만 딱 맥주 한 병만 마시자고 들어가서 한 18병을 마셨던 것 같아요. 둘이서. 힘들게 술까지 줄여가며 액션씬용 몸을 만든 임시완.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액션씬 촬영 때문에 이희준이 임시완 팬들에게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시환이 팬들이 저를 되게 미워할 텐데 제가 잘못했어요. 액션 하는 데가 막 쫄았는데 시환이가 정확하게 하고 뻗고 딱 했는데 컷했어요. 오케이 하는데 시환이가 그대로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대로 질식으로 기절한 거예요. 한 10초? 15초 만에 깼는데 탁 깨가지고 제가 너무 저는 막 눈물을 글썽이고 시환아 괜찮아? 그랬더니 시환이가 정말 해맑은 얼굴로
네, 괜찮아요. 그냥 몸에 화가 없는 친구 같아요. 시완군 팬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저는 하여튼 제가 실수했어요. 하여튼 덜 쫄랐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맞는 사람이 두 발 뻗고 잔다 그러잖아요. 저는 참 마음이 편했어요. 임시완이 기절할 정도로 열심히 만든 영화 오빠 생각은 1월 21일 개봉합니다. 스타의 산실, 응답하라 시리즈의 세 번째 여주인공 해리가 광고 모델료로만 6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편으로 광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해리의 몸값은 응답하라 시리즈 출연 후 2배 이상 상승했는데요. 정말 시작이니까요. 이제 500년 동안 열심히 할게요. 광고계에 따르면 해리는 단발 4억 원, 1년 계약에 5억 원 선의 모델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리가 모델로 활약 중인 제품은 취업정보 전문 업체를 비롯해 게임, 제과, 스포츠웨어, 라면 등 모두 13개. 걸스데이로의 광고 출연까지 합치면 총 30여 개의 CF에 출연 중인데요. 이 중 절반 정도가 해리의 드라마 출연 이후 새로 계약을 맺고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많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같은 해리의 활약에 한편에서는 국민 첫사랑 수지의 뒤를 잇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같이 이름을 올린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팬들의 기대에 제대로 응답한 해리. 한계를 모르는 그녀의 활약, 2016년에도 계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걸그룹 타이티의 멤버 지수가 SNS를 통해 이른바 스폰서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한 가운데 12일 타이티가 일본 팬미팅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공항에는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는데요. 올블랙 의상에 마스크를 쓴 지수는 다소 겁먹은 표정으로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취재진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관련 질문이 이어졌지만 지수는 아무런 답변 없이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관련된 입장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대신 소속사 관계자가 직접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지수 씨 팬이니까 좀 계속적으로 만남 좀 뭐 해달라, 가져달라 그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왔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개된 거에 더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 보낸 사람이 또 다 삭제를 했더라고요. 우선 사이버 수사대도 그렇고요. 일단 여러 가지 저희도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일단 파악하고 난 뒤에 대응은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힘들어하고. 빨리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또 회사적 입장에서도 빨리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소속사 측은 1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다음 날 강릉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 중인 지수의 아버지가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지수의 아버지는 딸 문제로 수사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며 이런 일이 또 발생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 회사에서도 밝혀보자고 용기를 내게 됐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는데요. 그런가 하면 다음 주 중으로 알려졌던 지수의 고소인 조사가 14일 이루어졌습니다. 지수 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수가 14일 저녁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맞다며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고 현재는 안정을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예상보다 빠르게 지수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